불인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잘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유튜브에 되게 신뢰감 있게 생겨서 사람들이? 강사들이 그렇죠. 신뢰감을 줘야지 되죠. 되게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착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조곤조곤 뭔가 눈탱이 안 찔 것 같고 웃으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막 보듬어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토닥토닥. 저는 이렇게 살아요. 살았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집 이야기하면 욕먹으니까 이제 마인드 쪽으로 많이 가더만 마인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죠. 힘내십시다. 우리 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시작하더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 책도 읽어야 되고 알지. 누가 몰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거 알지. 그래 알지.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누군가 항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였으면 좋겠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항상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이 좀 충만한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때. 아니, 요새 좀 더 이게 심해진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 작년까지 상승장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강사로 이제 막 엄청 뛰쳐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쏟아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마케팅이 세진 느낌?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 달에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떴던 게 까불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그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 3, 4년 투자 열심히 해갖고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 책도 쓰고. 며칠 전에도 가봤어. 서점에 가봤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 이제. 아무도 모르겠어. 저자가 나도 여기서 한 20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만 말지. 급하지.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을 했는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적었던 기억들이 이제 몸에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근데 2022년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사놓은 상가는 월세는 100인데 이자가 200씩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죠?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금리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컸던 데가 더 이제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거죠. 솔직히 뭐 꼬마 빌딩이면 강남에 3%도 수익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자가 막 80%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90%까지 받고 재감정까지 받아갖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거기 이자가 막 한 달에 2, 3천만 원씩 나올 텐데 강의로 2, 3천만 원 물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죠. 근데 안 되면 또 계속 생각이 날 거야.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많이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아직도 뭐가 기회가 있다. 돈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뭐 전세 빼는 법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그거는 빼고 나면 이제 안 듣잖아. 그쵸? 그걸 정규로 하기에는 50만 원짜리 정규로 하기에는 되게 힘들잖아.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계속 붙이고 해갖고 3시간을 해서 5만 원을 받아. 5만 5천 원을 받아.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 2천만 원, 3천만 원 내려면은 자기 임금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강의도 있구나 요새. 그런 거 많이 하고 옛날에 무비 세팅 노하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을 여러 개를 좀 봤죠. 어떻게 하면 우리 유튜버가 뜰까? 물론 이거는 헛된 일일 수도 있어. 어떤 후랭이 한번 출연하면 되는데 출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창이 좋아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근데 그러면 창이 좋아질 거냐 이거지. 창이 안 좋아질 거라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딱 봐도 올여름, 내년 여름 전에는 가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솔직히. 솔직해지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강의 되는 건 알겠는데, 솔직해야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건데 뭘 사라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안 그렇습니까? 그때도 6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운이 7이요. 당신의 능력이 3이다. 당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마라. 다 잘났다. 그리고 다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이 좋아야지 돈을 크게 버는 건데 장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된다. 뭔 소리냐? 이렇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무인 창업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얘기 다 좋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창이 꼬꾸라지고 있으면 아무리 당신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맨날 가게를 닦고 광내고 막 해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먹어. 그럼 어떡할 건데. 우리 집 옆에 또 뭔가가 생기면 어떡할 건데.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창업은요, 내가 돈을 차려서 그러기가 되게 힘들지만 돈을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가 되게 힘들지만 돈을 버는 경우도 있어요. 무인 창업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차려가지고 혹시 진짜 어쩌다가 돈이 된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한 달 안에 옆에 또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죠, 같이.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게 세상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되는 게 어딨냐. 그런 건 없어. 은행 예금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서 돈이 되는 건 없어. 자, 내가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게 한번 가서 돈만 점검하면 되고 이런 무인 창업 사실 그런 개념이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고 CCTV 보다가 뭐 문제 있으면 신고하면 되고 막 다 그런 식이잖아요. 네. 사장이 없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창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쉬운 거니까 당신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옆에서 챙긴다니까? 돈이 되면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 자, 돈이 되면 뭔가 신박한 걸 만들어서 돈이 됐어. 돈이 되면 이제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 무인 뭐뭐. 몰리게 돼 있어. 왕창 몰리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 오버슈팅이 돼. 확 올라가 인기가. 그러다가 때로 확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때 쑥 꺼져요. 이렇게 쑥 꺼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이 정화가 되면서 나간 사람은 다 나가고 그때까지 버틴 몇 명이 다시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주식이나 뭐 IT 이런 쪽에서 하이퍼 커브라 그래요. 하이퍼 커브. 초반에 비이성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 하이퍼 커브. 아마 지금 우리 무인 창업 이런 거는 이미 이걸 지나서 바닥으로 내리꽂고 수직으로 내려꽂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인 창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열심히 다녀요. 나오지 마요. 회사 나오지 마라. 경제적 자유 그런 거 없다. 아니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무인 창업 뭐 카페 뭐 무인 뭐 이걸로 뭐 500만 원 벌기 300만 원 벌기 1000만 원 벌기 뭐 이런 거 많으니까 500만 원 벌었는데 뭐 돈 나간 게 100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출만 보여주잖아. 순이익을 보여줘야지. 항상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익을 버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인 창업을 홍보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무인 창업을 해서 가게를 하고 있으면 무인 창업을 홍보하면 안 돼. 왜? 옆에 생기니까. 나 돈 잘 벌어. 엄청 벌어. 뭐 그래서 무인 창업했는데 너무 좋아라고 하면 그 옆집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말 안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해야 돼. 뭐 홍보해서 누가 좋아? 옆집이 들어오면 누가 좋아? 나는 안 좋아. 옆집도 안 좋아. 그러면 창업해준 사람만 좋아. 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은 봐봐요. 본사는 여러분 돈 내서 권리금 내서 인테리어에서 매일매일 자기들 상품을 사서 알아서 홍보하고 알아서 팔아줘요. 그리고 망하면 조용히 그냥 빠져요. 그죠? 가맹비 받죠. 물건 팔아먹죠. 이런 거지.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 기준으로 보면은 내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내 돈으로 월세 내고 내 돈으로 보증금 내고 그다음에 내 돈으로 가맹비 다 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 물건들도 비싸게 사주고. 프랜차이즈는 많이 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저도 프랜차이즈 해봤잖아요. 돈 엄청 들여가지고. 뭐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커피숍. 심지어 걸 했어요. 망했어요. 돈만 손해만 봤단 말이야.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돈을 까먹었는데 그거 하면서 세상을 배웠어. 아니 마구스님 저는 프랜차이즈 안 하고 제가 자영업 할 건데요. 저는 그래서 돈 안 까먹을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하시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상가를 쭉 가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차리려는 데 가보면 상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쭉 봐봐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맞습니다. 자, 그분들은 그 바닥에서 아마 5년, 10년, 20년, 30년을 굴렀을 거야. 자, 이제 나는 신빙이야. 새로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잘 되겠다. 항상 상대를 생각해야 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생각해. 그 20년, 30년 한 사람들,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건데? 저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본을 많이 투자하면 돼요. 돈으로 때리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때리면 돼. 그렇죠. 건물을 사버리면 되지. 그럼 돈 그렇게 때릴 거면 그냥 건물을 사지. 월세나 받지 왜 장사를 해. 그래서 참 자본주의를 모르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활자를 너무 맹신해. 남의 이야기를 너무 맹신해. 돈 벌었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공부는 했는데 자본주의는 몰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본주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막상 자본주의의 현실에서는 빵점이야.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았어. 그 지식으로만 배웠지. 공부 용어만 배웠지. 그게 이제 몸에 스며들진 않은 거죠. 자본주의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산자가 되라. 그치. 생산 수단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생산주의가 아니야. 자본주의잖아.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승자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자, 커피숍을 차렸어요. 후레이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팔고 있어요. 둘이 같이 2,000원에 팔고 잘 팔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요. 그러니까 2,000원인데 2,000원에서 1,000원은 월세고 500원은 원재료비고 나는 2,000원에 팔면 500원만 가져가는 거야. 그럼 2,000원짜리에서 1,000원은 원재료비고 500원은 비용이고 뭐 500원은 내가 이익이야. 그래서 한 잔씩 팔면 500원이 남아. 둘이서 사이좋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으로 내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후레이님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계속 이 사람은 1,500원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후레이님이 어떻게 버텨갖고 계속 하고 있었어. 커피숍이라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잖아, 둘 다. 자, 근데 후레이님이 안 망하니까 내가 1,000원으로 내려버렸어. 1,200원으로 내려버렸어. 그래서 후레이님은 이제 하나 팔 때마다 300원씩 손해보는 거야. 오,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알바를 잘라 혼자 일을 해. 하루 종일 서서 혼자 일하는데 1,200원에 팔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1,200원에 팔잖아요. 그쵸?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 그래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1,000원에 파네 이제. 그럼 후레이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레이님이 가게를 접었어. 그래서 접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알고 봤더니 건물주야. 월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1,000원에 팔아도 버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후레이님 가게를 인수해요. 인수해서 후레이님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해요 이제. 자, 첫 번째 말한 거 둘 다 생산수단을 가졌잖아. 커피숍이라는 생산수단을 가졌는데 내가 생산수단을 가졌는데 이 자본을 갖고 있는 건물주한테는 못 이기는 거죠. 그쵸? 이게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망하고 나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다시 본인을 거기다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자본주의야. 신자유주의야.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결국 뭐냐면 생산수단을 가져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본을 가져야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버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본주의는 그래요. 근데 자본을 벌려면 생산수단을 통해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원화채굴을 하는데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 생활로 원화채굴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공부도 하고 남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내가 직접 몸으로 뛰는 걸 하지 말고 내 시간이 내 육체가 그 노동 현장에 있는 걸 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걸 만들라는 거지. 내가 커피숍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내가 커피숍 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커피숍에 나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커피숍을 차리면 커피숍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나는 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육체가 노동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시간에 놀아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건물을 사야 돼요? 아니죠. 왜 꼭 건물이라 생각해요? 자, 봐봐요. 그럼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잘 봐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나는 집을 사는 거라 생각해. 집을 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든 월세로 들어오든 이 집을 사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집을 사러 오잖아?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 벌은 거에다 빚을 대서 올 거야, 여기다가. 그렇죠. 평생 벌은 돈에다가 미래의 소득까지 더 레버리지를 땡겨갖고 대출받아서 쉽게 말해서 올 거란 말이야. 나는 집을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평생 일한 걸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두 개면 두 명, 세 개면 세 명, 네 개면 네 명.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장 쉽게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필수제인 주택을 가지는 거라는 얘기지. 그 중에서도 꽃인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면 장기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돈은 다 평생 벌은 돈이 다 어디로 온다고? 자기 집으로 온다니까요. 집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집을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속도가 크잖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때를 기다려야지. 언제가 바닥인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앞에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요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단지 요거 사면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거에 꼬여가지고 막 사면 안 된다니까. 너무 근시안 쪽으로 봤군요, 저희가. 이렇게 그 뒤로 보면 결국엔 아파트네. 무인 창업이 아니고. 그렇죠. 무인 카페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육체가 노동 현장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경제적 자유하고 반대의 포지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거는
정확히 말하면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 영화도 있잖아요. 인타임인가? 네. 탁 치고 해주고 살고 이런 거죠.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야 당신한테. 그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주고 내 육체를 노동 연장에 넣어주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가는 거지. 그게 노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산하는 가치가 큰 사람이 월급이 센 거고 적은 사람은 아무나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는 거지. 하지만 남의 일을 해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꾸준히 돈이 나오잖아 대신에. 그치? 그러면 그 돈으로 뭔가 자기의 일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자본으로 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 항상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회사 생활하기 힘들지. 남들은 이제 막 전업 투자하면서 놀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시험시험 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회사 다니면서 부장님 눈치 봐야 되고 밑에 그 후배들 눈치 봐야 되고 너 얼마나 힘드니. 너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까지는 동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집을 사니까 돈이 되더라. 당장 집을 사. 땡빛내 돈이 없는데요. 땡빛내 가지고 사. 회사 다니잖아.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집을 한두 채 샀는데 진짜 올랐어. 오 괜찮네.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회사를 과감하게 멋있잖아. 사표를 딱 던지고 나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딱 준비해서 항상 여기다 놓고 다녔는데 안 그래도. 그렇죠. 이런 거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딱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당신의 인생을 바꾸려면 왼쪽 깜빡이를 켜야 된다. 왜? 앞차를 추월하려면 왼쪽 깜빡이를 켜서 추월 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와 말이 금방 멋있어. 굉장히 표현이.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당신이 버려야 돼. 당신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월급을 포기해야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얼마나 그럴싸해요. 안 그래도 회사 다니기 싫었는데 그만두면 경제적 자유가 온대요. 딱 그만뒀어. 한두 차 해보니까 돈이 되거든. 딱 그만뒀는데 자기 꼬꾸라져야지. 그러면 회사 돈도 안 나오고 집도 꼬꾸라지고 그럼 어떻게? 강의해야지 열심히. 자기도 아닌 걸 알지만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해야지. 카페는 그러면 언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몇 살 때? 금융위기가 끝나고 2010년 정도에 한 것 같아요. 이대 앞에서 이화여대라고 아시죠? 저 이대 앞에 장사하던 남자예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인. 그때가 이제 그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집도 내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그 창업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시대였어요. 이제 집도 안 되고 창업을 해야 돈을 번다 그래갖고 카페베네가 맨날 아침에 광고를 때리는 거죠. 드라마 끝날 때마다 그 있잖아. 카페베네 나오고 창업이 선풍적인 열풍을 끌었는데 이제 그거에 편성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집도 안 오르고 뭔가 좀 약간 뭔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창업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라 생각한 거야. 또 어린 마음에 30대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나 합리화하는 거지. 내가 앉아갖고 그래 월급쟁이 중에 부자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근데 월급쟁이 말고 뭘 해야 되지? 그럼 주위에 누가 부자냐 봤더니 정몽구, 이건희 이런 사람이 부자네. 네.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네. 그럼 나도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회사 다니면서. 그럼 지금 유행한 창업이란 걸 해야 되는구나. 치킨집은 아닌 것 같아. 나는 튀길 수가 없어. 커피숍 얼마나 구상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리를 알아봅니다. 회사 끝나고. 와. 그래서 거금을 때려박아가지고 이대역 1번 출구 1m 앞에 가게를 차립니다. 한 달 월세 450만 원. 그 당시에. 2010년에. 미친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종이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예상 매출은 얼마고요? 해갖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딱 해줘요. 그것만 믿었지. 그렇게 안 돼요? 월세도 못 내. 진짜요? 처음에 회사는 오픈빨로 쫙 얼마나 좋았어. 옛날에 미스터 도넛이라고 있었어요. 그 던킨 도넛의 대항마. 되게 맛있어요 그거. 그게 맛있잖아. 쫄깃쫄깃하고. 그래 폰데링인데 똑같이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 던킨 도넛에서 트위스트인가 뭐 이렇게 똑같은 걸 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각이지. 저기는 SPC고 여기는 라는 데서 하는데 뭐 대기업에서 하는데 이기겠지. 그 미스터 도넛 맛있잖아. 맛있어요. 일단 맛있잖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먹어보더니 이게 맛있다. 진짜 될 것 같다. 그래서 했어. 뭘 시대야. 바로 망했지. 3달 지나니까 바로 왜 망하지? 그게 던킨보다 맛있었는데. 그래서 알았죠. 던킨은 이대 앞 정문에 크게 해가지고 본사에서 직접 하고 나는 이대역 서울대 입구역 앞에 서울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대역 앞에는
이대 정문에서 한참 나와 있는 좀 말이야. 나와야죠. 그 나오면서 다 사먹고 오는 거야 벌써 여기까지. 막 동선 이런 걸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지. 이대역 1번 출구로는 동선이 안 생기는 거였고 2번 출구로 나와서 이대 앞으로 다니는데 나는 1번 출구 앞에서 2번 출구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 거지. 오픈빨 하면 또 SNS 이렇게 하니까 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막 다 답해주고 인형 탈 쓰고 막 나가서 막 그 사자 인형 같이. 사자 인형 폰데 라이언 막 했단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럼 뭐해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 던킨 도넛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맛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도 둘 다 먹어봤지만은 지금 미스터 도넛은 사라졌고 네. 던킨은 건재하고. 네네. 특이하다 진짜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SPC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라는 걸 알았죠. 한 예를 들면 여기 큰 대로변에 이제 그 던킨 도넛이 있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출혈 감소하면서 미스터 도넛이 들어갔어 거기에. 권리금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가맹점주가 권리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냈다는 이야기죠. 본사에서는 뭐 해주는 거 없어. 그래서 이제 딱 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던킨이 없어지고 미스터 도넛이 생겼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스터 도넛이 대세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던킨 도넛 입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가잖아요. 얘를 어떻게든 말려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조그맣게 해갖고 매장을 내는 거야. 던킨을요? 예. 다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 죽이라고. 본사에서 직접. 그래서 없어져 얘가. 그리고 다시 차려.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죠. 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하고 있구나. 인테리어 그 당시에 평당 850만 원이었으니까 2010년에 평당 850만 원 15평 하는데 거의 1억 넘게 들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안목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본인도 당장 미스터 도넛의 그 폰데링이 맛있다. 실제로 진짜 맛있었고 나도 그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맛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맛이 모든 것은 아니었다. 브랜드 파워라든지 걔네들의 마케팅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거더라. 던킨 도넛은 맨날 텔레비에 나오고 자리 좋은 곳 한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년 이상 되놓으니까 좋은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구석에 찌그러진 데 있잖아요. 동선 안 좋은데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맛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약간 비슷하네요. 부동산 유튜브도 부동산 투자 실력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운칠기삼이다. 내가 똑같은 거야. 운칠기삼이야. 그래서 운을 잘 타야 되는데 그 운이란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도 그 사이클을 어떤 사이클이 이제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